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라이트입니다. 오늘은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석사 과정에 지원을 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서류 준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깐깐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은 작업이거든요.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게 되면 큰 코 다치시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꼭 짚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석사과정 지원 시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그 서류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아서 따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시면 이제 직접 지원을 하셔야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작년에 2019년에 직접 지원을 했던 3가지 대학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그리고 쾰른 대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이 3가지 대학교가 요구하는 사항도 달랐고 지원하는 방법도 각각 다 달랐고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학과도 다 달랐어요. 우선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학을 전공으로 지원을 했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학교에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베를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니아시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쾰른 대학교는 이 2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우니아시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 베를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미학, 그러니까 North American Studies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합격 통지를 받아서 이 학교에 지금 8개월째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쾰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전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니까 당연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요. 쾰른 대학교는 서류를 넣자마자 광탈이라고 하죠. 초강속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진행을 하면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해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원 과정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실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실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독일 대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CV나 cover letter에 대해서 첨삭을 맡기시고 지원 과정을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 몇 가지를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이 영상을 지원 직전에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좀 보시고 이런 서류는 이런 오류는 좀 줄여서 제발 서류 통과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저리 드립니다. 서류가 준비되시면은 우니아시스트를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직접 그 학교에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쾰른 대학교처럼 양 곳에 둘 다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니아시스트를 통해 지원을 할 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 서류 미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돈을 더 주고라도 우니아시스트라는 사설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껏 서류를 다 읽었는데 서류가 미비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시는 실수시죠. 공증을 안 받았던가. 특히 독일 대학은 이 공증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며 성적 증명서나 이런 거 원본 말고 사본을 떠서 사본을 공증을 떠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증을 받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정말 어이없게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을 때, 특히 일이랑 병행을 하시면서 서류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서류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그 대학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성적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사 전공이라고 하는 게 학부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부 전공이랑 석사 전공을 달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근데 독일은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은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셔야지 안 그러면 탈락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서류에서 아주 초강속 탈락을 하시게 되실 건데 제가 쾰른 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한국어로 치면은 국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국제학에서는 따로 뭘 자세하게 배운다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어 이것저것 조금씩 물에 발 담갔다 빼는 식으로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 정치학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정치학 전공을 해도 되겠지 해서 정치학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쾰른 대학교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우니아시스트에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동시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쾰른 대학교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하고 또 우니아시스트에 돈도 다 냈어요. 돈도 다 지불을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학교에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 이메일을 왔는데 정말 초강속 탈락. 너는 정치학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석사 과정에 들어올 수 없다. 아쉽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우니아시스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우니아시스트에서는 제 서류를 프로세스하기 전이더라고요. 당연하죠.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프로세스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고 바로 그 입학 원서를 철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의 연계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독일 대학원 지원할 시에. 그래서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서 한 푼, 두 푼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기 전에 학교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전공으로 입학을 원하는데 지원을 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너가 필수 이수 과목을 대학교 때 다 이수를 한 것 같으니까 받아줄게. 너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안 된다. 학사랑 석사가 밀접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보다 친절하게 해줍니다. 꼭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네,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지원을 하실 때에는 네, 이거 그 학교에 직접 그 입학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서류를 받으시는 입학허가 담당자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교수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제가 이런 말을 서류 지원 전에 어디서 들어가지고 제가 서류를 내면서 되게 뭐라고 하죠? 아부를 엄청 떨면서 서류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좋았던 점도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뒤에 가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서류 미비로 떨어지지 않으시려면 대사관 공증을 꼭 받으셔야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이제 독일 대학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독일에 오셔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세요. 독일은 모든 게 다 느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내 안에 인내심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충 한 대학교별로 10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니어시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학교를 한 개를 지원을 하든 10개를 지원하든 간에 서류는 한 번만 내시면 되는데 그 10개 정도 되는 서류를 다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시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일을 병행하셔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그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도 대사관 공증을 제때 못 받으셔서 서류를 내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한국처럼 한국에서 동사무소 가듯이 가가지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날 당일에 대사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 대사관은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약속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약속을 잡고 가셔도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곳은. 그래서 내가 대사관 공증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신 다음에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게 심신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 직속기관에 압인 및 직인이 있으면은 그것도 공증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우니아시스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 마감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대사관 공증을 정말 그 당일 간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사관 공증은. 그래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유학원 없이 혼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나라처럼 가면 해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약속을 거의 2달 뒤에나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우니아시스트의 자유대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은 시기였거든요. 저는 그 3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음 약속까지 2달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정말 절망을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그 대학교 성적증명서나 뭐 졸업증명서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게 다 그 직속기관의 압인이랑 직인을 받아놓은 서류들이라서 대사관 공증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저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 대학 성적 증명서.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니아시스트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보내셨는데, 그리고 설마 내가 대학 성적 증명서에서 빠꾸를 당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생각을 아마 못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 이후에 바로 독일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뭐냐면, 보통 한국 대학교들이 종강이 12월에 있고, 종강을 하고 나면은 2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독일 대학원 지원 시기가 3월에서 5월에 몰려있다 보니까 보통 한국 분들이 12월에 졸업을 딱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적 증명서도 받아놓으시고, 왜냐면 성적 기입이 다 끝나면 성적 증명서가 성적을 보기 위한 거니까 성적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그때부터 성적 증명서를 떼셔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걸 공증에 받아가지고 우니아시스트에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우니아시스트에서 그 디클라인 메일이 이런 식으로 와요. 대학 성적 증명서에 너가 그 졸업 날짜가 안 찍혀 있어서 이 서류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아직 진짜 운이 좋으신 분들은 우니아시스트가 일 처리를 빨리 해서 마감일 전날 이걸 이메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성적 증명서 다시 뽑아서 마감일 안에 다시 보내주면 내가 이거 받아줄게, 이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냥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대학 성적 증명서를 대학교 재학 중에 뽑으면은 그 성적만 나오지만 졸업식 이후에 성적 증명서를 뽑으면 그 성적 증명서 맨 마지막에 몇 월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성적표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무슨 학위가 수여되었다. 저는 국제학 전공이니까 여기 Bachelor of Arts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위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수여가 되었고, GPA는 몇 점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제 부전공은 뭔지 이렇게 싹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꼭 졸업식 이후에 뽑으셔야 이런 게 학위가 정말 수여됐는지가 성적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성적 증명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이 부분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원 시 팁 같은 건데요.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처럼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그 서류를 받아보시는 담당자가 여러분의 미래 교수님이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사실 지원 과정에서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엄청 알랑방구를 끼면서, 보시다시피 알랑방구를 끼면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제가 지원 시에 냈던 서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Dear Admission Officer 해서 입학 담당관님께 하면서 Good afternoon, sir or madam.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So, here is my application and all the materials needed for evaluation. 여기 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Always thank you for your effort and time spent in processing my application. 해서 네,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말은 이렇게 해봤어요. 항상 노력을 해주시고 제 서류를 평가하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몇 번을 감사하다고 했죠. I really do appreciate it. Thank you again.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네, 메일을 보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이라도 예쁘게 해서 서류를 보내드린 게 사실 저한테 엄청 큰 이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게 2019년 6월 6일 작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을 바로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 대학교 서류 마감이 서류만 글씨 되게 안 써지네요. 서류 마감이 네, 6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류 제출을 여기 보시다시피 6월 6일에 한 건데 답장이 6월 21일에 이렇게 왔죠.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6월 21일 날 합격자 발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근데 서류 제출이 6월 30일이었고 이 학교는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도 진행하는 학교여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터예요, 저는 사실. 인터뷰가 7월 15일 날 진행을 하고 서류 통과가 되면 그리고 최종 합격은 7월 30일 날 나는 그런 일정을 가진 학교였거든요. 이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6월 21일 날 답변이 왔는데 인터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여기 보시면 Dear Miss Ko,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for the MA European Studies. 여기 유럽학과에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 We have reviewed your documents and I'm very happy to tell you that you are accepted into the program. 너의 지원 서류를 다 천천히 살펴봤고 너한테 합격 소식을 알리게 돼서 기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We'll be delighted to have you among our students if you decide to come to the University of Regensburg. 이렇게 왔는데 너가 우리 대학, 레겐스부르크 대학에 오겠다고 결정을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를 되게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Since we have to follow the regular admission procedure, the application deadline was June 15 and we'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any applications we've received. 서류 마감이 6월 30일이 아니라 6월 15일이었군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우리가 지금 정규 원래 원칙상에 맞는 서류 작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내는 데드라인이 마감일이 6월 15일이고 우리는 아직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You'll have to wait for the admission letter for this to become official, but I thought you'd probably like to know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합격자 레터, 그 어드미션 레터, 입학 레터를 받기에 좀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되려면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리 알면 좋잖아. 너가 빨리 알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너한테 답장 오는 거 좀 기대해 볼게 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알랑방구를 끼면서 너무 고맙다.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서류 이렇게 봐주는 거 고맙다.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답장을 최대한 이렇게 빨리 해준 게 아닐까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지원하시는 학교
그 학교에 우니 아시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거면은 그 서류를 받으시는 분이 담당자가 교수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서 보내시면 뭔가 좋은 혜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류 지원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서류 준비 열심히 하셔서 꼭 입학 레터 받으셔서 독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